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금과 은이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제자리인 이 괴리는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곧 비트코인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커입니다. 2025년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자리죠. 그러나 저와 제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시장 상황이 어떠하든 이번에도 제 포지션 공유로 다 같이 수익을 챙겼습니다.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진행 중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2026년에 좀 계좌가 우상향 됐으면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에 제 소통방 입장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2026년 비트코인 두 가지 시나리오 시작해볼게요.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이 하락으로 되돌림 주면서 비트코인 수준으로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와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상승에 박차를 가하면서 금과 은의 상승세를 따라잡는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 여기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why?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저는 트레이더니까 근거와 기준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거 1. 금이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세를 막을 악재나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긴축 모드로 돌아설 거라고 보시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도저히 부채 규모가 갈수록 커져서 감당 안 되겠다 하고 금리 올려버리는 순간 이 차곡차곡 올려놓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 더더욱 아니겠죠. 정치인들은 항상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장기적 건전성보다 당장 눈앞에 한 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금 상승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이 상승세 속에서도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고 금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만 90K를 돌파할 것 같으면서 계속 87에서 89K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중 하나이며 브랜드 자산과 더불어 투기적 수요가 강한 자산이죠. 그런 자산의 유동성 증가 국면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나아가서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승 쪽이 훨씬 높았죠. 볼린저 밴드 수축은 후에 80% 이상의 방향성을 말해줄 정도로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중 70% 이상은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유동성 증가 국면에서는 상승 확률이 90%까지 치솟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볼게요. 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아직도 비트코인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일일이 찾아보시는 이유가 내가 가진 코인이 정말 미래가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찾아보시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시간 타점까지 제공하면서 수익으로 연결해주는 트레이더는 드물단 말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선 매일 제 진입 평단과 익절 손절까지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 수익률과 실력은 이미 4,000분이 넘게 들어와 있는 무료 소통방 구독자분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에 크립토 매거진 공식 홈페이지는 제 실시간 포지션 공유와 더불어 저희 전문 트레이더들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혼자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든 여러 보조 지표들, 비트코인 바닥일 때 매집해볼 만한 트렌드 코인까지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이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공식 채널 문의하기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왜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공급 제한이에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정 화폐는 어떤가요? 계속 늘어나고 찍어낼 수 있죠. 달러도, 유로도, 엔화도, 위안화도 전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소한 자산과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 중에서 장기적으로 어느 쪽 가치가 더 오를까요? 둘째는 수용 확대인데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주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보세요. 현물 ETF 승인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블랙락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수백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피델리티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월스트리트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도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기금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무바 달러도 투자했고요. 와이오밍 주 연금 기금도 투자했습니다. 이게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보고만 있을까요? 지켜보다 따라오던 아니면 바로 따라오던 둘 중 하나겠죠. 동료 기관이 저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자기들도 아마 배부지하게 아플 겁니다. JP 모건 얘기도 잠시 꺼내볼게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2017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직원들이 거래하면 해고하겠다 떵떵거려 놓고는 지금은 어떻죠?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왜 바뀌었을까요? 돈이 되니까요. 고객들이 원하니까요. 이게 시장의 힘입니다. 아무리 비판하던 사람들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암호화폐 부문 책임자를 채용 중인데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사용자가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최소 수억 명이겠죠. 만약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이유가 생길 거고,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주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만, 즉 가치 저장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제 수단으로도 확장된다는 겁니다. 사용처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날 거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수십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회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랐죠. 다른 기업들이 이거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테슬라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스퀘어도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일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재무팀이라고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현금 쌓아두면 인플레이션 가치가 깎이고, 주식 사면 변동성이 커질 거고, 채권 사면 수익률이 낮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우시겠어요? 비트코인이겠죠.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죠. 10년 수익률 보세요. 어떤 자산이 비트코인을 이겼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변동성 감소해야 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죠.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자산의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보유해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시도했다가 물론 철회했지만 시도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작은 나라들이 먼저 실험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논의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지했다가 채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좋든 싫든 대응해야 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첫째,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금은 산업적 용도가 있고 주식은 기업 이익이 뒷받침한다는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논리에 반박해 보겠습니다. 가치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겁니다. 내재 가치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금의 산업적 용도가 금값을 정당화합니까? 아닙니다. 금값의 대부분은 심리적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면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억 명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화폐로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박해 볼게요. 변동성은 시장의 성숙도 문제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시장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금 시가총액은 15조 달러가 넘어가죠. 비트코인이 금만큼 커진다면 변동성도 줄어들겠지만,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는 게 꼭 단점만은 아니에요.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겁니다. 셋째, 정부가 금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처럼 거래를 불법화하면 끝 아니냐는 거죠. 이것도 반박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작동하기 마련이니까요. 중국은 금지했지만 중국인들도 다 VPN 통해서 거래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202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금융 혁명인 거죠. 이 혁명에 참여할지 말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세요.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트레이더 조커였습니다.